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이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따라하기부터 볼까요? 네, 출금 전표 따라하기. 자, 출금 전표라는 건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출금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1월 10일 날 영업부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에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영 식당에서 27,000원의 식사 비용이 나간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전표를 입력해 보면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요. 날짜는 며칠이었죠, 여러분? 1월 10일이었죠. 그래서 1월 10일로 들어가서 자, 구분해서 날짜 입력하고 구분해서 1번 출금이라고 눌러주시면 현금이 대변에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채권, 채무나 뭐 이런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조교를 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처나 조교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변에 27,000원 복리후생비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27,000원 누르고 플러스 키 누르면 0이 3개 뜨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출금 전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뭐 설명은 여러분 제가 해놨으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자, 입금 전표 따라하기인데요. 입금 전표. 1월 15일 날 오피스 문구, 여기 오피스 문구가 아니고요. 성우 제품이에요. 요거. 자, 성우 제품의 전기 외상매 출금 중에서 현금을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성호 제품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현금으로 일부 받고 이 받은 거에 대해서 입금표를 발행해서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 출금이 줄어들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입금 전표로 입력을 한다고 그러면 1월 15일자로 가서 날짜가 1월 15일이죠. 1월 15일로 가서 자 여기서 구분해서 2번 입금이라고 입력하시면 입금 전표로 입력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금은 차변에 입력된 거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만 여러분이 이렇게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호 제품이라고 해서 코드 등록해 놨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사전에 미리 뒤에 자료까지 다 입력이 돼서 이게 다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밀가루 업체, 제가나라, 성호 제품만 입력이 되어 있으시겠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은행, 요 카드사까지만 저는 이제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거기 다 조회가 같이 된 거예요. 자, 성호 제품 걸어주시고요. 엔터를 쳐주시면 100만 원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하단에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럴 때 쓰는 게 입금 전표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대체 전표 따라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대체 전표 따라하기. 대체 전표는 차변과 대변을 따로따로 입력하는 거를 대체 전표라고 해요. 자, 1월 16일 매출거래처 영업부 직원과 식사를 하고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만 원에 먹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접대와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매입 매출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거 접대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근래에 이제 바뀌었죠, 용어가. 그래서 접대비라고 안 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 22만 원. 자, 외상으로 했으니까 카드니까 이것도 돈이 안 나갔으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부채 증가 22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과 대변을 따로따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대체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교재 보시면은 1월 16일 날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그렇죠?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지금 국민카드로 결제한 거 맞죠? 국민카드로 F2번 눌러서 국민카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뒤에서 결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해서 결산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수업 들으면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어요. 아, 이런 걸 이제 대체전표라고 하는구나. 자, 여기 해설 제가 해놓은 거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가 현금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한 경우에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현금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했다. 자, 2월 27일 날 현금 3천만 원을 보통 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겠죠. 그죠? 나가고 보통 예금 우리은행께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다시 열어가지고요. 다시 열어서 날짜는 2월 27일이니까 2월 27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을 예금에다가 넣은 거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죠. 자, 구분해서 여기 밑에 보면 3번 누르면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 그리고 F2번 눌러서 보통 예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은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출금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죠. 출금으로 보통 예금, 우리은행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해도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현금이고 위에도 보통 예금, 현금이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입력을 해도 채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분계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현금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인건비 지급한 거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판매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대요. 급여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관리부 직원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급여가 400인데 뭐 우리가 근로소득세부터 이런 4대 보험 관련해서 14만 4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차변에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고요. 우리가 원천 징수한 거는 뭘로 처리해요? 그렇죠. 예수금 처리해 주고 나머지 보통예금 준 거는 보통예금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꼼꼼히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으로 와서 날짜는 보니까는 2월 28일. 그렇죠. 2월 28일로 들어가서 자, 저는 사전에 이미 다 입력을 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여러분 자, 화면 멈춰 놓고 입력하세요. 자, 차변 3번 누르고 급여 F2번 눌러서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용 입력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조와 관련된 거는 500번대 급여를 써야 되고요. 500번대. 근데 이제 500번대 급여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급여는 임금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또는 뭐 건설이나 도급이나 보관 이런 업종들은 또 600번대나 이런 걸 쓰는 거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도급, 보관, 분양, 운송 이런 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801번으로 이렇게 옆에 설명 참고를 보시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F2번 눌러서 우리은행 조회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천징수한 4대 보험이나 세금 이런 것들은 예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장 직원의 임금 지급 실외계 처리해봐라. 자, 보니까 2월 달 기속 직원급여를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다. 보니까 임금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자, 지금 급여 총액은 268만 원인데 이제 세금하고 4대보험에서 10만 3천 원 제외하고 나머지를 차인 지급액으로 지급한 거죠. 우리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고 안 하고 임금으로 분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임금 500분대로 넣어주시고 268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넣어주시고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으로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 해설 제가 전표 입력 화면을 달아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번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쭉 볼게요. 자, 원천 징수한 여섯 번째입니다.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입력했던 거에서 자, 근로소득세 자, 7만 원을 납부했대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근로소득세 4만 원하고 여기 3만 원 하게 되면 7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거예요. 그죠? 다음 달 10일 날. 3월 10일 날 전달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했다라는 거죠. 다음 대변에 현금이 나갔을 거고 차변에는 그렇죠. 예수금이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자, 7천 원의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예수금이 줄고 현금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자, 3월 10일자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전에 입력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 7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이 줄고요. 현금으로 납부한 거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입력하면 되니까 출금으로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7천 원 낸 것도 출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주의할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여러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원천 징수하는 거는 이제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납부할 때는 회사가 또 회사 부담분도 같이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다라고 하면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50%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원이 50%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원이 부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줄 때 예수금으로 기록을 해놓잖아요, 대변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납부했을 때는 50%를 회사가 더 내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 그 회사가 더 부담하는 이 회사 부담분은 국민연금이다라고 하면은 세금과 공과비용 처리하고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복리후생비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자, 회사 부담분과 함께 이렇게 회사 부담분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주의사항은 저희가 이제 제조업체다 보니까 회사 부담분 5만 원을 회사가 낼 때 판매부 직원께 3만 원이고 생산부 직원께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건강보험료 낸 거 이거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되 그죠? 판매부 직원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주고 생산부 직원 거는 제조 경비로 구분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국민연금 9만 원 원천 징수한 거를 납부하면서 회사가 9만 원의 회사 부담분을 더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예수금을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이 줄죠. 그리고 9만 원만큼 세금과 공과로 우리가 더 처리해 주는데, 그렇죠? 처리해 주는데, 자, 이 중에 9만 원 중에 판매부 직원 거 5만 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로 해주시는 거고 4만 원에 해당하는 건 제조 경비로 500번대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 금액을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면 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죠? 그러면 5만 원 원천 징수한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5만 원의 회사 부담분을 더 납부해서 10만 원을 납부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때 3만 원은 판매부 직원 거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2만 원은 생산부 직원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9만 원은 원천 징수한 예수금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9만 원 회사가 부담하는 건 세금과 원가로 처리해 주시는 건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건 800번대로,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건 500번대로 해서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화면 멈춰놓고 입력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여 자료 입력해서 그쵸? 그 원천 징수한 이런 것들을 납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해답 그림 해놨으니까 그럼 참고해서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가지급금 회계 처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출장비 지급했을 때는 우리가 출장 가서 얼마가 쓰여질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선 임시적인 성격의 자산 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출장비가 확정됐을 때 그때 여위교통비로 대체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분계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4월 16일 날 영업부 사원 김사무의 출장과 관련해서 출장 여비를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다. 자, 이번에는 104번에 김사무를 등록하라고 지금 설명을 달아놨어요.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김사무한테 출장비를 계략적으로 대충 20만 원 준 거죠. 자,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차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김사무를 걸어주시는 거 맞죠? 걸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입력을 한번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날짜는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가지급금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김사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이때는 플러스 키를 눌러서 김사무라고 입력을 하면 보조창이 뜰 거예요. 그죠? 그럼 보조창이 뜨면 거기에다가 104번이라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로 거래처 등록에 바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나간 거니까 우리은행을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설명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서 한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장비 정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4월 19일 날 영업부 김사무가 출장 복귀해서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4월 19일 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니까 출장 가서 쓴 게 보니까 23만 원을 쓴 거예요. 뭐 숙박비, 뭐 식비, 뭐 교통비 다 해서 23만 원을 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 여비교통비 23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 김사무 거 없애고 추가로 더 쓴 거에 대해서는 뭘로 지급했대요? 그렇죠. 여기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돼 있으니까 현금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입력은 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날짜가 거기 보니까는 지금 4월 19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4월 19일로 들어가서 자, 차변의 여비교통비인데 자, 지금 영업부 직원이니까 여러분 이건 800번대에 판관비로 구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가지급금, 대변의 가지급금인데 아까 걸었던 김사무를 걸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실무 처리를 할 때 뭐 가지급금 대신에 전도금을 쓰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출장비로 줬을 때 차변에 전도금으로 했었다면 이때도 이제 전도금을 또 없애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자, 우리 선급금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선급금은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것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선수금은 물건을 팔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았을 때 선수금. 자, 여기 지금 계약금 지급한 거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지금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밀가루에서 원재료를 받기 전에, 인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었대요. 그래서 60만 원을 원재료를 내가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준 거죠. 자, 60만 원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날짜가 4월 27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4월 27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사전에 입력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F2번 눌러서 선급금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이거 누구한테 돈을 미리 줬어요? 밀가루라는 주식회사 밀가루라는 거래처였죠. 60만 원 미리 줬고, 자, 보통 예금으로 줬는데 우리은행 통장으로 나갔으니까 우리은행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 자,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에요. 이제 부채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5월 1일 날 주식회사 제가나라는 업체한테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수령한 계약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40만 원이 우리은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40, 대변의 선수금 40. 전표 입력할 때는 요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분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분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5월 1일자로 가서, 자, 저는 사전에 미리 입력해놨는데, 자, 3번, 코드 3번 누르고 차변, F2번 눌러서 보통 예금 받았다. 40만 원. 자, 계약금 받은 건 뭐라고 한다? 그렇죠.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나라한테 받았으니까 제가 나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전표 입력하는 방법들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하는 거 같이 한번 입력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 다음 거래 내역들 입력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